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수사 지금 즉시 저와 함께 해볼까요?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전에 여러분 아직 김태호TV를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으로 김태호TV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수사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2018년 1월경에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입금받은 그날에 정경심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계좌 추적, 그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집으로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수사를 한번 모의 수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명확하게 들면요, 그러면 계좌 추적 영장 이거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시간과 장소입니다. 일시와 장소요. 언론을 보면요 그 시기가 2018년 1월경으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 기기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는 바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에 그 재산 신고를 한 내역입니다. 조국이 2017년 5월경에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었고 2019년 7월경에 사직을 했는데요. 이러면 이 기간 동안 재산 신고를 2번을 했습니다. 즉 2017년 12월 31일자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딸 아들 이 식구들에 대한 재산 내역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2018년 봄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자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 대비 어떻게 재산이 변동되었는지를 역시 모든 재산 내역을 기재해서 2019년 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올라가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인 관보를 뒤져가지고 조국이 자신의 재산을 신고한 재산 신고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우선 2017년 12월 31일자에 그 재산이 어떠했는지를 2018년 초에 조국이 신고를 했고요. 그것이 2018년 3월 29일자에 관보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자에 그때의 재산이 어떠했는지는 2019년 초에 조국이 신고를 했고요. 그것이 2019년 3월 28일자에 관보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재산 신고 내역에는 부동산 내역 등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집중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조국이 2018년 1월경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백일경비단에 있는 그 ATM 기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을 송금했고 또 추가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송금하기 직전에 조국의 금융계좌에 있던 재산을 한번 알아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금융자산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면요, 우리는 의미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ATM 기기를 통해서 송금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 31일자 그때의 조국의 금융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7,200만 원이 있고요.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4,900만 원이 있습니다. 농협생명보험에 4,641만 원, 신한은행에 7,458만 원, 흥국생명보험에 9,001만 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 1,211만 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6,277만 원, NH투자증권에 5,000 원, 농협에 1,033만 원, CT은행에 370만 원, 국민은행에 512만 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482만 원, 동양생명보험에 500만 원, ING생명보험에 1억 5,096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들이요, 1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자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었을까요? 자, 이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한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바뀐 거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ING 생명보험이 오렌지 생명보험으로 바뀐 거 말고는 그 외에는 금액이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런데 그마저 우리는 금액이 증가된 것보다는 5천만 원 쓴 걸 보니까 금액이 감소된 내역을 좀 보면 되겠죠. 그렇게 금액이 감소된 내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히 비교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한눈에 보이죠? 이 표를 잘 보시면 2017년 12월 대비 2018년 12월에는 금액이 증가한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쳐두고요. 대부분은 금액이 1년 뒤에도 대동소이합니다. 뭐 몇백 오른 곳도 일부 있긴 한데요. 뭐 오른 건 무의미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인데요. 2017년 12월 말에는 7,458만 원이 잔고로 있었는데 1년 뒤에는 2,09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5,300만 원이 감소했죠. 여러분 딱 이거 느낌 오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날 그날의 조국의 이 신한은행 계좌에는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에 인접한 그 한 달 뒤 2018년 1월 달에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확률이 좀 높다 이거죠.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 돈이 그 돈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이 계좌를 직접 연결해서 쭉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계좌를 보면은 변동이 크지 않아요. 5천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다른 금융자산들을 보면은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오간 게 일단은 1년 사이에는 없어요. 1년 전과 딱 1년 후만 딱 비교해 봤을 때에는 5천만 원이 움직인 게 요 신한은행 계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 딱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비는 금액이 이렇게 감소한 금액이 바로 정경심에게 보내준 그 5천만 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강하게 추단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요, 아 이거 무조건 이거 맞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100% 팩트라고 하기에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매우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날 그 문제의 ATM 기기에서 돈을 송금한 2018년 1월 그날에 조국이 움직인 그 동선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일부 언론에는 청와대 내부 경호처의 그 ATM 기기에서 조국이 송금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상에는 그 ATM 기기가 어느 은행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청와대에 3번 가봤죠. 그 기계가 어느 은행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럼 조국이 ATM 기기에서 송금을 할 때 그게 뭐 업무 시간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조국은 민정수석실이 있는 여민 2관에서 걸어 나와서 도보로 한 200~300m 걸어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그 ATM 기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5천만 원을 송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을 보면요, 조국이 5천만 원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총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18년 1월경에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게 있고요. 그 외에 코링크피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링크피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게 2017년 3월경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블라인드 펀드라서 몰랐다. 뭐 이것은 아무도 안 믿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2018년 1월 그때 보낸 그 5천만 원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회계사 김경률 씨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이체한 5천만 원은 조국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살펴본 조국의 그 재산 등록 자료와 김경률 회계사의 판단 이 두 가지를 놓고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국의 재산 공개 그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일단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그 예금 7천만 원이 1년 뒤에는 2천만 원으로 감소되어서 은행 잔고로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그 1년 사이에 5천만 원을 썼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에 썼을까요? 7천만 원이 2017년 12월 말에 잔고로 있었는데 그 한 달 뒤에 썼을까요? 그 정경심한테 보낼 때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정경심한테 보낸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일까요? 하지만 저는 공직자가 그 큰 돈 5천만 원을 정경심한테 보낸 거 외에 어디 쓸 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달 뒤에 정경심에게 송금하는 데 썼을 것이다 라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2018년 1월 달에 안 쓰고 전혀 엉뚱하게 2018년 11월경에 그 5천만 원을 다른 농도에 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김경률 회계사는 그 돈이 조국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조국의 이 재산 공개 자료를 몰랐을 확률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경률 씨도 다른 추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지 않았지? 그리고 왜 은행에 찾아가서 전표를 써가지고 정식으로 이체하지 않았지? 왜 그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ATM 기기를 이용했을까? 이렇게 그분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조국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가 5천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은행에 가서 통장으로 이체하기에는, 전표를 써서 이체하기에는 조국의 얼굴이 팔리니까 5천만 원을 자기가 은행에 가서 이체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안 보는 경호처에 있는 ATM기에 가서 혼자 그렇게 송금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이 이겁니다. 조국의 그 신한은행 계좌의 잔금에서 그 계좌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현금을 들고 와서, 계좌와 관계없이 어디선가 현금을 들고 와서 그 현금을 자금원으로 해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자, 왜냐면요, 조국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돈이 현금이 맞다면 ATM 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했다가 거기에서 정경심의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혼자서 청와대 격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성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단순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2017년 12월 말에 조국이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7천만 원 중에서 그 중에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계좌로 송금해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와서 ATM 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에 일단 현금을 입금시켰다가 그 자신의 계좌에서 정경심의 계좌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딱 이겁니다. 저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검찰은 알겠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를 좀 따져보면요, 경호처에 있는 ATM 기기에 가서 그 현금을 들고 가서 자신의 통장에, 자신의 계좌에 그 현금을 먼저 입금시킨다.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정경심에게 보낸다? 근데 그러면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를 다시 보면요, 현금을 가지고 와서 경호처에 있는 ATM 기기에 왔어요. 사람이 거의 많이 없겠죠. 거기 와서 자기 현금카드나 통장을 넣고 현금을 입금시켜요. 그러면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요, ATM 기기에서 자기 본인의 계좌일지라도 30분 동안은 이체를 못해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걸 정말 여러 번 넣어야 되는데 여러 번 넣고 30분 기다리고 또 넣고 30분 기다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 바쁜 민정수석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본다면 이 두 번째, 현금보다는 첫 번째, 신한은행 계좌에서 바로 이체를 보냈다, 바로 송금을 보냈다, 이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이니까요, 이 두 번째 현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저는 1번 자신의 계좌 잔고에서 보냈다,
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만에 하나 현금을 가져와서 입금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자신의 신한은행 잔고에서 바로 송금을 보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조국의 경우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이 됩니다. 그때 공직자가 되죠. 그 이전의 재산 상황은, 그 형성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임명될 당시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황만, 그것만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요, 신한은행 그 잔고로 송금을 했다면 그때 있었던 잔고 7천만 원에 그 자금의 원천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7천만 원 어디서 난 돈일까? 어디서 난 돈으로 5천만 원을 보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금 추적의 기본이에요. 어디 돈이 있으면은 그 자금의 원천은 뭐고 사용처는 뭔지, 이 직전 계좌, 직후 계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적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원래.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이 계좌를, 이 전후 계좌를 못 보게 했다면요, 영장을 기각했다면요, 검찰이 정말 답답할 노릇이겠죠. 이게 조국의 모든 계좌를 포괄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정한 사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해서 이걸 보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만약에 영장을 기각했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랬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정경심의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은 그 돈으로 정말 정경심이가 WFM 주식을 참여를 매입하는데 직접 활용했는지 어떤지, 하여튼 그것을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조국이 준 돈의 실제 사용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만약에 이것마저 못 보게 했다, 야, 이러면 정말 이례적인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지금 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또 법원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러니까 온갖 추측이 안 생기도록 검찰이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조국이 현금을 가지고 ATM 기기에 가서요, 현금을 계좌에 넣고 다시 그 계좌에서 정경심에게 송금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조금 재미가 있어요. 자, 그 자금의 출처가 계좌가 아니고 현금이잖아요. 자금의 원천이 조금 끊기죠. 그런데 청와대 경내에서 그 정도 큰 현금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쓴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만에 하나 정말 사실이었다면요, 그 현금 어디서 났을까요?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 수준인데요, 만에 하나 청와대 내부의 특활비 그 현금이 출처라면요,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조국 돈이 맞다면, 그 현금이요, 그럼 조국이 집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아니면 어디선가 받은 현금을 청와대 안으로 들고 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좀 그런 돈을, 현금 5천만 원을 자기 직장으로 들고 옵니까? 공직에. 만약에 그것이 현금이 맞다면, 그러면 그 현금의 출처는요, 청와대 내부일 확률이 조금 있어요. 확률상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조국이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던 돈을 보낸 거, 아니면 어디선가 출처 불명의 현금을 보낸 거. 가능성은 여기가 더 크다. 근데 만약 여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그 계좌 잔고를 보낸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 7천만 원의 원래 자금원이 무엇인지 꼭 검찰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영장 기각으로 확인이 안 되었다면은 그게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송금한 그 돈으로 실제 WFM 주식을 참여를 매입한 것인지, 이것도 제대로 자금 추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출처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내부의 현금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야, 그러면 정말 재밌어지겠다, 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조국이 ATM기를 통해서 정경심에게 돈을 현금이든 계좌든 그것을 조국이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블라인드 펀드라서 나는 WFM 주식인지 몰랐다, 이러한 진술은요, 이 두 번의 직접 송금으로 인해서 그냥 그 진술이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내역요,
뭘 사고 팔고 뭘 보내고 말고 이거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재산 등록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국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에도요, 드디어 제가 양심 선언을 했던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도 결국에는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조국이 받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지금 조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위기가 점점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9월 8일자 새벽 방송에 대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을 업로드한 직후에 댓글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예언에 조국 구속영장 청구를 추가합니다 라고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제 예언에는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는 객관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으쌰으쌰 해주면은 영장 청구 가능하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 예언대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여론이 그만큼 중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의로운 결과 조국이 구속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